안녕하십니까. 조선일보 경제부의 박사기자 방현철입니다. 여러분은 코인 투자 정보 어디서 찾으시나요? 혹시 너무 많은 이슈에 진짜를 놓치고 있진 않으신가요? 코인 시장을 파헤쳐서 진짜 배기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그럼 12월 30일 목요일 코인 파헤치기 본격적으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알고란의 고란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근 이 코인 시장의 대표 주자 비트코인 상당히 약세를 보이고 맞아요. 있지 않나요? 네. 그래서 사실 이른바 산타랠리라는 게 있잖아요. 네. 다들 증시의 산타랠리. 기대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산타랠리가 아니라 사탄랠리가 왔다. 사탄랠리요? 라고 이제 자조하는 얘기들이 많이 돌고 있어요. 증시는 괜찮은데 월가 증시 아주 좋아요. 최근에. 사탄랠리가 왔다라고 하면서 최근에 제가 무슨 짤을 하나 봤는데 이미지를 하나 봤는데 이해가 되더라고요. 왜 시장이 이 모양인지. 네, 1월 9일 날 2주간 격리 해제돼서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랠리가 온다라고 합니다. 다 격리하고 있거든요. 네, 지금 자가격리 중이시라고 해서요. 예. 네, 산타가 빨리 예. 코인 시장에도 오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일단 비트코인은 좀 약세장을 지금 네. 보이고 있어서 오늘 준비해 오신 세 가지 키워드는 비트코인 얘기는 없네요. 그러니까. 예. 뭐 늘 하는 얘기라서 좀 네. 빼고요. 약간 제가 네. 보통 이런 걸 잘 안 하는데 약간 자극적으로 알트코인 추천 들어갑니다. 그럼 어떤 세 가지 키워드를 갖고 오셨는지 먼저 일단 첫 알려주시죠. 번째는 네. 코인원 이용자들은 앞으로 1월부터 매마를 못 씁니다. 예. 자, 매만은 좀 뭔지. 이따가 좀 알아보죠. 예. 위믹스 대 하이브. 라고 하니까 하이브? BTS? 생각하실 텐데 BTS 아니에요?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BTS 또 아니에요? 네네. 예, 세 번째는요? 세 번째가 아마 가장 관심이 많으실 것 같아서 제가 맨 마지막으로 뺐습니다. 네. 2022년 유망 알트코인은 제가 네. 꼽은 거 아니고요. 네, 전문가들이 꼽은 거 취합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코인원 이용자 매마 못 쓴다. 매마가 뭡니까? 메타 마스크. 마스크요? 네네. 그럴 것도 있는데 메타 마스크라고 이제 개인 지갑이거든요. 지갑. 네, 온라인 지갑이에요. 그래서 이른바 이제 뭐 디센트럴라이즈 파이낸스에서 디파이라고 해서 뭐 여러 가지 뭐 이자 농사 짓는다. 뭐 어디다 예치를 한다. 뭐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네. 그거 하려고 하면 거래소에서 놔둔 그 코인으로 안 됩니다. 내 지갑이 있어야 돼. 내 개인 지갑. 직접 그런 데다 보낼 수 있는 게 아니라 내 맞아요. 지갑에 코인을 갖고 있어야 되는군요. 네. 대체로 이제 메타마스크 지갑을 많이 써서 제가 개인 지갑의 대표 주작격으로 매마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어제 코인원이 공지를 하나 냈습니다. 자, 코인원 이용자들은 자, 고객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러면서 공지를 낸 게 뭐냐면 어떤 공지예요? 1월 24일부터 외부 지갑으로 가상 자산을 보내기 위해서는 당신의 지갑 주소를 미리 거래소에 등록하셔야 됩니다. 거래소에 등록되지 않은 지갑 주소로는 외부로 코인 인출이 안 됩니다. 이거 매마 쓰지 말라는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요? 자, 이걸 보시면요.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할 때 미리 등록한 너의 지갑으로만 출금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그러면 너의 지갑인지는 어떻게 알 수 있냐를 보면 그 코인원에 가입했을 때 이름, 전화번호, 메일 주소가 있잖아요. 네. 세 중에서 한 개 이상이 일치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자기가 갖고 있는 해외 그 지갑에 이름과 이메일, 전화번호 셋 중에 하나 이상의 정보가 동시에 들어가 있는 지갑 주소를 같이 캡처를 해가지고 찍어서 올리면 증빙 된다. 서류로 제출해야 됩니다. 코인원에다가요. 그래야지 등록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예로 들어준 게 뭐냐면 바이낸스 같은 경우에 어떤 화면에 들어가서 뭘 찍으면 된다라고 하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애플리케이션의 경우에는 지갑 주소와 자기 메일 주소가 한 화면에 보이지 않거든요. 그럴 때는 동영상을 찍어서 보내라라고 이제 친절히 안내를 해줬어요.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매마. 네, 이게 매마는 뭐냐면 제가 아까 이름, 이메일, 그다음에 전화번호가 세 개 중 하나가 일치해야 된다 했잖아요. 메타 마스크를 혹시 만들어 보셨냐고 물어보면 당연히 없습니다. 저는. 네. 예. 메타 마스크는 그냥 만들 수 있습니다. 아무 정보를 넣지 않고도 그냥 만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메타 마스크가 익명성을 좀 추구하는군요. 그러니까. 완전 이게 개인 지갑이잖아요. 개인 지갑. 그렇기 때문에 이 메타 마스크 지갑은 이게 내 건지 남의 건지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애초에 거기다 정보를 넣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이제 투자자분들은 코인 투자자분들은 이 메타마스크 많이 쓰신다 이거군요. 그러니까. 우리 투자자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많은 투자자들이 쓰고 있는데 이게 이유가 뭐냐면 코인원이 뭐 괜히 이러는 건 아니고 이른바 이제 트래블룰 때문에 그래요. 자금 이동 규칙이라고 하는데 이게 특정금융거래정보법 특금법에 따라서 트래블룰이 이제 3월 25일부터 내년 3월 25일부터 시행이 되거든요. 근데 왜 코인원은 다음 달부터 당장 하겠다는 거냐라고 보면은 처음에 이 트래블룰 관련돼 가지고
그 NH 농협은행 쪽에서 네. 계좌를 받을 때 이 NH 농협은행이 트래블러를 준수하는 뭔가를 내놔라라고 했어요. 그런데 야 이거 우리가 아직 만들지 못했는데 어떡하지? 그랬더니 그러니까 농협은행이 뭐라고 요구했냐면 야 그러면 너 앞으로 너네 거래소에서 외부로 코인을 출금하지 못하도록 해라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코인원과 당시 NH 농협은행과 계약을 맺고 있었던 빗썸이 반발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거 완전 가두리 되는 거다. 이러면 거래소 운영에 굉장히 큰 차질과 이용자 불편을 초래한다라고 해서 그러면 농협이 한 발 물러서서 아 그럼 좋다. 자, 일단 실명 계좌 내줄 테니까 60일 안에 트래블룰에 준하는 뭔가를 내놔라, 갖고 와라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코인원이 당장 이렇게 대책을 내는 거고요. 사실 개인 지갑이 되냐 안 되냐 부분에 있어서는 정확히 나온 게 명확하지는 네, 않군요. 맞아요. 근데 어쨌거나 뭐 코인원뿐 아니라 다른 거래소들도 또 이런 비슷한 걸 뭐 할 가능성은 또 있네요. 또. 네, 맞습니다. 예. 일단은 3월 25일까지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나오길 이제 기다려 보면 되는데 당장 농협과 코인원과 빗썸 같은 경우에는 농협과 이제 애초에 이제 약속을 했기 때문에 뭔가 대책을 내놔야 돼요. 그래서 빗썸의 경우에도 코인원과 비슷한 방식으로 아마 트래블 룰을 시행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네. 이 말씀드린 대로 이게 그 거래소 지갑은 또 돼요. 그러니까 그 바이낸스 제가 아까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일부 되는 데는 네. 또 있고. 바이낸스도 여기서 거기다 또 이렇게 명시를 해놨어요. 뭐라고 명시해놨냐면 바이낸스는 어느 정부에도 등록되지 않아서 국내 거래소에서 코인 송금이 막힐 수 있다는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된 건 아니다라고 했어요. 뭔가 불명확한 일들이 많이 벌어질 것 같네요. 네, 앞으로.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 당장 코인원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이게 등록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코인원을 이용하고 있는데 내가 메타마스크를 쓰고 싶다라고 하면은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를 들어 바이낸스로 보낸 다음에 바이낸스에서 자기 메타마스크를 보내고 아니면 빗썸으로 보낸 다음에 자기 메타마스크 보내고 아직까지 빗썸은 시행을 안 했기 때문에 빗썸 같은 경우에는 관계자가 하는 말이 1월 중으로 아마 자기들도 도입을 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조만간 도입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되면 상당히 많은 불편함이 초래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좀 혼선도 있을 것 같으니까 좀 주의해서 좀 맞습니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키워드 코인원 이용자 메마 못 쓴다 얘기를 해봤습니다. 두 번째로 한번 넘어가 보죠. 네. 위믹스 대 하이브. 자, 이 하이브는 저기 BTS 아니에요? 네, 예. 하이브 하니까 다 네. BTS 떠올리는데 그거 아니고 그래요? 자, 네. 위믹스 대 하이브니까 네. 뭔가 비슷한 층위에서 비교를 네. 했을 거 아니에요. 자, 위믹스는 뭐 우리 많이 다뤘어요. 네네, 맞아요. 예. 자, 위메이드라는 이제 네. 게임 개발사가 있는데 여기가 블록체인 게임 쪽으로 완전히 이제 틀었어요. 방향을 사업 방향을 틀고서 위믹스라는 블록체인 플랫폼을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이제 위메이드의 장영국 대표가 나와서 하는 말이 우리가 위믹스라는 플랫폼 위에다가 100개의 게임을 내년까지 올리겠다라고 했어요. 정말 네, 어마어마한 계획이죠. 이게서 이제 위메이드가 사실 글로벌 미르4라는 게임으로 네. 선두를 치고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블록체인 게임 분야에 있어서는요. 음. 당연히 국내 서비스는 안 되고 있고요. 네. 글로벌로만 네. 하고 있고요. 네. 그런데 약간 후발주자 느낌으로 굉장히 많은 돈을 쏟아부으면서 진출하고 있는 곳이 바로 컴투스입니다. 네. 컴투스가 아예 그 게임빌이라는 회사 이름 자체를 컴투스 홀딩스로 바꾸고 네. 우리는 이제 게임 회사가 아니라 블록체인 플랫폼 회사다라고 아예 전향을 했어요. 그러면서 우리도 블록체인 게임 쪽으로 집중을 하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게임 업계가 뭐 옛날에 뭐 3N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지금 블록체인 게임에서만 놓고 보면 위메이드 대 컴투스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위메이드의 플랫폼이 위믹스고요. 믹스고. 컴투스의 플랫폼이 하이브입니다. 거기 또 하이브예요? 네네. 네. 그래서 이제 두 개가 지금 대결 구도가 돼 있는데 자 그러면 둘 중에서 뭐가 잘 나갈까를 봤을 때 과연 이 블록체인 게임의 승자는 누가 될 것인가를 봤을 때 뭐가 과연 가장 중요할까? 뭐가 가장 중요할까요? 글쎄요. 일단 생각해 보면 쉽게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중요할 것 같고 또 게임이니까 게임도 재밌어야 될 것 같고 뭐 여러 가지 뭐 요소들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시장에서는 블록체인 기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도 게임이기 때문에 게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플랫폼 위에 어떤 게임이 올라가느냐, 이른바 게임 IP 확보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위믹스가 이기냐, 하이브가 이기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과연 얼마나 좋은, 재밌는 게임이 많이 그 플랫폼 위에 올라가느냐, 요걸 가지고 한번 판단해 보면 좋거든요. 그러면 이제 위믹스랑 이제 컴투스 때 이제 좋은 게임들 확보하려고 지금 맞아요. 난리가 나겠네요. 그래서 아마 예. 뉴스를 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는 뭐 예. 하루가 멀다 하고 무슨 MOU가 나와요. 무슨 어디와 MOU를 체결했다, 음. 어디와 MOU를 체결했다. 이게 다 IP를 확보하겠다는 거거든요. 네. 지금 현재 수준에서 이제 위메이드가 확보한 게임을 보면
그다음 롱투 코리아가 글로벌 서비스 중인 열혈강호 모바일. 요게 상당히 인기 있었던 게임이래요. 원래 그 열혈강호 모바일이라는 게임 자체가 네. 이게 글로벌 최고 월 매출 450억을 달성한 꽤. 상당히 인기 있었던 예. 게임이고 요걸 이제 서비스 곧 할 거고요. 그다음에 소프트온 엔터테인먼트의 다크 에덴. 이건 출시 19주년을 맞은 호러 액션 2D MMORPG래요. 요것도 역시나 뭐 이렇게 상당히 인기 있었던 게임인데 올린다라고 하고 있고요. 네. 액션 스퀘어가 만드는 블레이드 IP를 기반으로 한 그 블레이드 리액션 요걸 또 올린다라고 하고 있고 엔티 게임즈의 갤럭시 토네이도 언 위믹스, 조이시티의 건쉽 배틀, 그다음에 슈퍼캣의 그래니 저택, 유티 플러스의 인터랙티브 디토랜드 뭐 등등 굉장히 많이 올라옵니다. 상당히 많은 게임들이 네. 이제 위믹스의 어떤 플랫폼 위에 올라오게 맞습니다. 된다. 뭐 이런 그리고 얘기네요. 무엇보다도 음. NHN이 위믹스 플랫폼에 합류하기로 했습니다. 옛날에 그 한 게임. 맞아요. 예. 그래서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는 게 뭐냐면 야 그러면 고스톱, 포커류 게임의 명가 NHN이 여기 들어오면 와 여기다 블록체인 기술 적용하면 그야말로 P2E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많이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 밖에 이제 아직 MOU만 맺고 구체적인 게임은 출시 안 했지만 유명한 개발사 달콤소프트, 클로버 게임즈, 엔젤 게임즈, 락스퀘어, 갈라 게임즈 다 네. 릴레이드와 협업 계약을 뭐 체결했습니다. 100개를 올린다니까 엄청나게 지금 모으고 네, 있는 것 맞습니다. 같네요. 네네네. 이 반면에 이제 컴투스 같은 경우에는 좀 약간 후발주자예요. 하지만 높은 IP 인지도, 그러니까 숫자는 일단 몇 개 안 되지만 우리는 센 거 갖고 있다는 거예요. 센 상당히 거. 유명한 네. 게임들을 많이 갖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내년 1분기 출시를 앞두고 있는 서머즈 워 크로니클이라는 거 있는데 네. 이게 그 유럽 시장에서 장기 흥행에 성공한 서머즈 워 천공의 아레나 이거 IP를 기반으로 했대요. 일단 이게 뭐 국내에서는 잘 안 되니까 네. 해외에서 유명한 걸 해야 되는데 이미 유럽에서 성공한 게임을 갖고 있는 갖고 거죠. 와서 거기다 블록체인을 접목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노니아 그 시리즈가 그 글로벌 인지도가 높대요. 네. 이것도 역시나 그 블록체인을 도입을 해가지고 MMORPG 월드 오브 제노니아 요걸 해가지고 이제 내년 하반기에 글로벌 출시할 계획이고요. 이 제노니아 같은 경우에는 2008년에 첫 선을 보였는데 7개 시리즈로 출시해서 글로벌 누적 6,300만 다운로드를 달성했다고 합니다. 엄청나네요. 네, 그러니까 확실한 게임 IP를 갖고 있는 거. 그리고 크리티카 온라인 이거는 2천만 명 이상의 가입자 보유한 글로벌 스테디셀러 액션 RPG래요. 그리고 국내외에서 인기를 끈 거상 IP를 이용한 거상 M 징비록 요것도 이제 곧 나올 거고요. 크로매틱 소울, 게임빌 프로야구, 프로젝트 MR, 골프스타, 사신 키우기 온라인, 안녕 엘라. 자기 게임 및 협력사 게임을 다 모아가지고 블록체인을 접목을 해서 지금 글로벌하게 출시하겠다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 상황만 놓고 보면은 사실 위메이드가 좀 앞서 있는 상황이에요. 먼저 시작했으니까 맞아요. 아무래도. 컴투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앞으로 내놓겠다. 즉 뭔가 제품을 내놓은 게 없거든요. 아직 뭐 네. 시작을 한 건 아니죠. 네네.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는 위메이드가 앞선 상황이긴 한데 컴투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약간 유리한 점이 뭐냐면 테라폼 랩스라는 곳과 기술 제휴를 맺었어요. 그래서 이 테라폼 랩스가 그 테라 테라. 거기. 유명한 그 테라. 그 이제 그 테라 생태계에서 루나가 지금 현재 시가총액 9위를 차지하고 있고 네. 그 테라 생태계에서 발행하는 스테이블 코인 UST가 20위권 안에 스테이블 코인으로 들어왔어요. 그 정도로 약간 글로벌 인지도가 있거든요. 그런 글로벌 10위권의 블록체인 인프라로 분류되는 테라폼 레스와 협업을 해서 만들기 때문에 강력한 파트너를 잡게 맞습니다. 됐군요. 글로벌 그러니까. 확장성이 더 크다라는 게 바로 컴투스가 갖고 있는 장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위믹스 대 하이브까지 좀 얘기를 해봤습니다. 이제 우리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들의 그 관심이 아주 높은 2022년 유망 알트코인 네. 요거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저 항상 물어보면은 네. 그냥 오른 비트코인 하세요라고 하는데 제가 이번에는 올해 마지막 방송 삼아서 이제 알트코인 네. 아주 관심이 많으실 정보를 갖고 와봤습니다. 제가 갖고 온 건 아니고요. 전문가들이 얘기한 거 리서치 기관 애널리스트들이 꼽은 걸 이제 종합을 해서 갖고 와봤습니다. 일단 2위 코인이 바로 이더리움이죠. 네. 이더리움에 대한 여러 가지 긍정적인 전망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그 리얼비전 CEO인 라울 팔이라고 있어요. 골드만삭스 임원 출신인데 이분은 비트코인을 팔아서 이더리움을 사라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약간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더리움이 대충 좀 떨어져가지고 지금 4,000달러에 못 미치거든요. 네. 근데 지금 4,000달러보다 100배인 40만 달러까지 갈 수 있다.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을 넘어설 수 있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그 이유가 뭐냐면 사실 그
이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플랫폼이잖아요. 그럼 이제 네트워크로의 가치로 이 플랫폼의 가치를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근데 네트워크의 가치는 메칼프의 법칙이 적용이 된다. 메칼프의 예, 법칙이라. 이게 뭐냐면 네트워크의 가치는 대체로 사용자 수의 제곱에 비례한다라는 법칙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지금 현재 크립토 사용자가 2024년이면 한 10억 명에 달할 정도거든요. 게다가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사실 화폐, 돈, 자산 기능밖에 못하는데 이더리움은 플랫폼으로서도 기능하고 있기 뭔가 때문에 정보를 담을 수 있고 또 음. 요새 그 유행하는 맞아요. NFT를 또 여기다 연결시켜 가지고 지금 막 거래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가치가 엄청 커질 거다라고 해서 음. 이더리움을 사라라고 권유를 했는데 반면에 음. 이거 조금 약간 반면에 음. 그 라이언 셀스키 메사리 CEO가 이제 얘기를 한 거는 야 이더리움이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을 넘어설 가능성은 20%에 불과하다. 네. 라고 약간 좀 부정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음. 왜냐하면 일단 이 돈, 커런시에 있어서는 비트코인이 압도적이다. 그 지위를 넘어설 수가 없다. 게다가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제가 플랫폼이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이더리움에 도전하는 2차, 3차 플랫폼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 가지. 그렇기 때문에 이더리움이 비트코인을 넘어서기는 힘들 것 같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 다시 정리하자면 이거는 라울팔 같은 예. 경우에는 이더리움 사라. 라울팔이 이제 얘기한 거고요. 라이언 셀스키 네. 같은 경우에는 그닥 뭐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라크 데이비스라는 크립토 애널리스트가 있어요. 아마 트위터 팔로잉 하시면 되게 많은 트윗을 볼 수 있을 텐데 이분은 딱 찍어서 5개 알트코인을 제시했습니다. 내년에 5개가 유망하다. 제가 보기에 근데 이분 이거 자기가 사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요? 네, 지난번에도 그랬어요. 네. 어쨌든 참조하세요. 네. 참조. 이게 어떤 게 있는지 좀 첫 알아보죠. 번째는 이더리움. 이분도 이더리움을 네. 꼽았네요. 게다가 이제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업그레이드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네. 내년에 이제 업그레이드가 완료가 되면 그때야말로 본격적으로 이더리움 가격이 오를 거다라고 전망했고요. 두 번째가 앨론드. 멜론드는 제가 잘 못 네, 들어봤어요. 앨론드라는 게 있는데요. 지금 시가총액 한 30위권에 있는 화폐인데 이게 암호화폐 자산을 글로벌 시장에서 자동적으로 빠르고 싼 비용으로 바꿔주는 디파이에 적합하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뭔가 빠른 속도와 저렴한 수수료를 내놓은 플랫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폴리곤. 폴리곤 귀엽게 생긴 그 캐릭터 아닌가요? 이게 이제 그 코인 이름은 이제 매틱이라고 하고 있는데 네. 여기가 이더리움의 사이드 체인이에요. 그러니까 이더리움이 약간 속도가 느리고 수수료가 비싸다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건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보자면 이더리움을 넘어서 확장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폴리곤 지갑이 지금 현재 이더리움 지갑보다 더 많대요. 그래서 이 폴리곤 이 매틱을 가지고는 뭐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인도의 이더리움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쪽에 이제 개발자들이 해서 그런지 이 폴리곤이 상당히 많이 그 전문가들이 꼽고 있는 유망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네. 네 번째가 솔라나. 솔라나는 좀 들어봤어요. 전에 한번 소개시켜 네, 준 맞아요. 적도 솔라나 있었고요.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올해 가장 좋은 성과를 거둔 코인 중에 하나거든요. 특히 NFT 하면서 맞습니다. 여기 연결이 되니까 네네. 많이 좀 이름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내년에는 별로일 거다라는 전망도 있지만 라크 네. 데이비스 같은 경우에는 아니다. 솔라나 계속 간다. 음. 라고 하면서 솔라나를 꼽았고요. 마지막 다섯 번째는 사실 저도 잘 모르는 코인인데 와일드 월드라는 코인이 있대요. 메타버스 관련 게임 코인이라고 하는데 사실 메타버스 하면은 뭐 샌드박스나 디센트럴랜드 같은 걸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와일드 월드를 꼽았어요. 자,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보통 자기가 사고 이렇게 추천합니다. 네. 예. 네. 그리고 이제 아케인 리서치라는 저 리서치 회사에서는 네. 조금 약간 좀 슬픈 소식인데 리플, 카르다노 시총 10위권 안에 있거든요. 근데 보시면 매년 연이 지날수록 점점 순위가 내려오고 있어요. 이게 유망하다고 그런 건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건 유망하지 않다고 네. 그런 거군요. 이게 내년에는 아마 시총 10위권 밖으로 이탈할 거다라고 전망을 했는데 안타까운 건 리플, 카르다노, 에이다 투자하신 국내 투자자분들 정말 많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약간 걱정이고요. 대신에 그럼 그 자리를 누가 채우냐라고 보면은 레이어 1 블록체인 플랫폼이 될 수 있는 솔라나, 루나, 팬텀 이게 이제 그 자리를 채울 거다라고 예. 전망했습니다. CNBC 같은 경우에는 업계 전문가 등을 이용해 가지고요. 대세 화폐가 이더리움, 솔라나, 폴카닷, 카르다노라고 이제 전망을 했습니다. 대충 여러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 중에 공통된 게 좀 네, 보이긴 뭐 있죠. 하네요. 네, 예. 그러니까 그걸 한번 이렇게 약간 참조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음. 누구 한 명의 의견이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VC들이나 전문가들 한 얘기를 조합해 보면 공통된 코인들이 몇 개가 보일 네. 거거든요. 그런 코인에 투자하시면 그닥 위험하진 않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긍정적인 건 이제 어떤 제네시스 글로벌 트레이딩 여기 있는 네. 관계자가 한 얘기가 아주 의미심장한데 음. 내년부터는
금융기관들이 알트코인 투자에도 나설 거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일단 사실 비트코인들을 조금 맞아요, 투자한 맞아요. 데는 있어요. 예. 비트코인만 투자했는데 이제는 음. 알트에도 관심을 갖게 되면서 음. 그럼 세컨드 티어의 알트에 관심을 갖게 되면 아까 앞서 제가 말씀드린 그런 코인들 있잖아요. 네. 그런 코인들이 앞으로 두각을 또 나타날 것 같고요. 음. 그다음에 타이탄, 이 크립토 투자 회사인데 여기 공동 CEO가 한 얘기가 뭐냐면 기관이 2022년에는 비트코인은 건너뛰고 이더리움, 아발란체, 테라 같은 알트코인에 관심을 가질 거다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조금 최근 들어서 이제 비트코인이 좀 음. 약세를 보이니까 이제 알트코인, 비트코인 말고 다른 코인은 이제 네네. 다 알트코인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관심을 두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좀 네네. 얘기하는 분들이 좀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방금 우리가 얘기하면서 얘기했지만 우리 코인의 전문가이신 고란 대표님도 잘 모르는 알트코인을 맞아요. 내는 분들도 있으니까 약간 리스크는 있어 보입니다. 맞아요. 이름도 못 들어본 걸 그냥 맞습니다. 이렇게 살 수는 없는 거 맞아요, 아니에요? 이게 맞아요. 뭐고 어떤 메커니즘이고 왜 이게 유망한지 이런 게 분석이 나온 것들을 좀 봐야 되는 건데 그런 건 좀 주의해 봐야 될 코인 것 같아요. 투자가 위험한데 예. 알트코인 투자는 더 위험하죠. 음. 그러니까 그 리스크, 변동성은 충분히 감안을 하시고 투자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다만 좀 여러 군데서 좀 얘기하는 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건 좀 관심을 둬볼 네네. 만하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 번째 키워드 2022년 유망 알트코인까지 얘기를 해봤습니다. 이제 거의 사실 한 해가 이제 거의 다 마무리되는 날인데 맞아요. 예. 오늘 좀 여러 가지 좀 재밌는 얘기들도 많이 해봤는데요. 좀 요걸 좀 정리를 한번 해보죠. 예. 정리를 뭐라고 하긴 힘든데 이제 한 해를 정리하는 마음에서 네. 그 최근에 이제 그 시장에 들어오신 코리니 분들도 많기 때문에 그냥 제가 한 말씀 드리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는 계속된다. 이게 시장이 한번 꺾이기 시작하면은 시장이 좋을 때 들어가셨던 이른바 신인들, 코리니 분들은 여긴 이제 볼 필요 없어라고 시장을 떠나거든요. 근데 오히려 그때가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였던 경우가 역사적으로 보면 많아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는 계속된다니까 시장이 항상 관심을 가지고 시장을 지켜보시다가 기회를 잡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고란 대표님 2017년, 18년에 음. 폭락장도 경험을 맞아요. 하셨고 최근에 또 상승장도 경험하시고 여러 가지 또 뭐 많은 있기 거 때문에 경험했습니다. 예, 좀 이게 우리 방송 보시는 분들이 좀 참고하셔가지고 좀 투자에 참고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12월 30일 목요일 코인 파헤치기 마칠 시간입니다. 유튜브 조선일보머니 채널에서는 매주 목요일 코인 시장의 이슈를 생생하게 전달합니다. 구독은 물론 알림 설정까지 해두셔서 알찬 정보들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코인 시장의 이슈를 생생하게 전달하는 코인 파헤치기 함께해 주신 알고란의 고란 대표님 그리고 저는 조선일보 경제부의 박사이자 방현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